자, 드디어 수준 측량의 마지막 부분인 수준 측량의 응용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수준 측량의 응용. 자, 수준 측량을 먼저 이제 종단 측량과 횡단 측량으로 우리가 응용을 한다 그랬죠. 자, 종단 측량은 뭐예요? 철도, 도로, 수로 이렇게 또는 뭐 하천 또는 터널, 교량 이런 것처럼 선을 따라서 즉 그 노선을 따라서 높이차를 쭉 관측해 나가는 측량을 종단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선은 직선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체인을 20m 간격으로 설치를 하죠. 20m 간격으로 체인을 딱딱딱딱 끊어서 가고 그 다음에 곡선부에서는 5m 간격으로 말뚝을 박아서 중심선을 정하고 이 중심선을 따라서 높이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된 높이를 이용해서 경사를 결정하고 절토, 깎아내는 거죠. 성토, 흙을 갖다 쌓는 거예요. 이 절토 높이, 성토 높이의 결정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자, 횡단 측량은 종단 측량에 이용된 중심선 위에서 자, 중심선의 직각 방향으로 관측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노선 안에서 그 종단선이 끊는 90도 횡축의 높이를 즉 도로의 그 단면이죠. 단면을 끊는 그 변화를 관측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말뚝에서의 거리와 높이를 관측하는 측량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핸드레벨을 사용합니다. 이런 용어들 핸드레벨. 그 다음에 높은 정확도의 측량을 할 때는 레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토와 성토와 같은 토공량 산정, 흙의 총합이죠. 토공. 즉 절토는 깎아내는 흙, 성토는 파묻는 흙. 이런 걸 절토와 성토, 절성토를 우리가 토공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토공량 산정에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간접 수준 측량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간접 수준 측량. 자, 먼저 LED들을 즉 평판 측량에 사용하는 LED들을 이용한 평판 수준 측량 앞에서 한번 다룬 적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앞에 후시중판과 전시중판의 눈금을 100으로 표현해서 100대 n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100대 n은 요 거리 d 대 h 요 공식을 이용해서 h를 어떻게 구해요? 100분의 nd라는 값을 찾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관측을 할 때 이 hb, b점의 지방고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일단 a점의 지방고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 높이를 알고 올라가서 또 이 높이를 더해요. 이게 바로 요거 뭐예요? 요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요 스몰 h를 빼주면 이 B점에서의 지방고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식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림으로 요거 봐라. 여기서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한 다음에 여기서 요거 더해서 요거 빼주면 여기 오는구나 라는 걸 찾으면 돼요. 이게 LED를 이용한 평판 수준 측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트린지 수준 측량 또는 데오돌라이트를 이용하는 수준 측량이에요. 자, 삼각 수준 측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단 각 재는 기계로 높이를 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네요. 자, 이 각 재는 기계로 높이를 재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건 트랜짓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이에요. 그나마. 자, 우리가 여기가 A점의 지방고 아는 높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점의 지방고예요. 그러면 이 지방고는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요거를 더한 다음에 기계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h를 더한 다음에 요 h를 빼주면 돼요. 스몰 h를. 자, 그거를 여기 표현한 거예요. 자, hb는 b점의 지방고는 a점의 지방고에다가 hi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요 높이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h를 빼주고 요거 뭐예요? 어디서 보던 거지? 양차를 고려했구나. 자식 좀 정확한 측량이니까 별걸 다 고려하네요. 양차를 고려했어요. 그럼 다시 이 h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h는 자, 이 각을 안다면 탄젠트 알파는 d분의 h예요. 그럼 h는 어떻게 써요? d 곱하기 탄젠트 알파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식이 h 대신에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안각, 즉 상향각의 각을 재는 트랜짓을 이용해서 잴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하향각인 경우 기본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자, 이 점의 지방고는 여 기준면에서부터 여기 지방고죠. 요건 아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다가 요걸 더하고 요만큼을 빼주고 요걸 또 빼주면 이 B점의 지방고가 되네요. 똑같아요. H는 어떻게 구해요? 똑같이 요거 탄젠트죠? 예, 탄젠트 알파는 D분의 H니까 D의 탄젠트 알파를 빼주면 H만큼 빼준 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H, 이 표적 일근값 여기서 읽어갖고 이 H는 뭐예요?
요 값이잖아요. 표적을 요거 딱 넘기고 요거 1m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 차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H 역시 양차를 고려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거 측량에 의해서 높이를 결정해요. 자, 시거 측량은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아마가 아니라 얘는 분명히 양차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시거 측량.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복잡할 거 없고, 요 L은 협장값. 그 다음에 요거 H는 우리가 중심 눈금 알파에서 읽은 요 표척의 높이 값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 HB라는 이 점의 지방고는 이 점의 지방고 요거이죠. 요거에다가 이 기계고를 더해주고 H를 더해서 요만큼을 빼면 되죠. 자, 그거 이거예요. 그래서 HA에다가 HI 요거, 그 다음에 H 요거, 그 다음에 스몰 h 요거. 그래서 어떻게 써요? HA에다 HI 요거는 재면 되는 거고, 요 H 값은 어떻게 썼어요? 높이 구하는 시거 측량 공식이 있었죠. 2분의 1 KL에 사인 2알파 더하기 C의 사인 알파. 요게 바로 H 요거 시거 측량에서 높이 구하는 요 공식이었어요. 거기다가 H 값 요거는 어떻게 써요? 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요 거리는 요 거리에다가 요 거리예요. 그럼 요 거리는 얼마예요? 요 거리는 L2와 L1의 평균 값이에요. 요거. 그쵸? 그럼 요거에다가 요거 더한 거. 그게 바로 여기 표현된 거죠. 그래서 L1 값에다가 요 반 요거 포함된 거. 요게 2분의 L2-L1이 되는 값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하얀각 똑같아요. 역시 이 지점에서 요거를 보고 여기서 요걸 빼고 또 빼고, 그래서 B점의 지방고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KL에 요거 H 마이너스 H죠. 마이너스 H는 2분의 1의 KL의 사인 2알파 플러스 C의 사인 알파. 요게 뭐예요? 높이 구하는 시거 측량 공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L1 더하기 또 빼준 거죠. 2분의 L2-L1이 되는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수준 측량의 응용 중에서 기압 수준 측량, 기압계를 이용하는 기압 수준 측량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기압 수준 측량입니다. 자, 한 지점에 작용하는 대기압은 그 위에 존재하고 있는 대기 중의 중량이에요. 그래서 이 대기압은 지표에서 높이 차에 의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압 수준 측량은 대기압을 측정해서 높이 차를 구하는 걸 우리가 기압 수준 측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압은 높이차뿐만 아니라 공기의 온도, 습도, 또 여러 가지 기상 상태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높이값을 찾기는 어려워요. 계략적으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압계를 활용해서 높이를 결정하면 장치가 간단하고 빠르게, 자, 간단하고 빠르다, 정확도가 낮다. 그렇죠? 대략적인 높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사나 예측을 하는 경우에 간편하게 우리가 기압 수준 측량으로 높이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압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기압계는 수은기압계와 아네로이드 기압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은기압계는 윗부분을 진공으로 한 유리관의 일부를 막고 수은조 내에 세워요. 그리고 이 수은관 내에서 수은지의 높이를 관측하는 기압계입니다. 그래서 수은지의 높이와 평행하는 대기의 압력을 관측함으로써 우리가 그 대기의 크기, 그래서 높이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아네로이드 기압계는 수은 기압계는 다르게 주름 상정의 금속함 요 안을 반진공 상태로 만들고, 그래서 외압의 변형 크기를 재서 기압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정 관측소와 같이 고정된 장소에서 연속 관측을 하는 경우에 자동 기록 장치를 사용함으로 굉장히 편하게 기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의 눈금과 표고의 눈금을 함께 새긴 휴대용 그 아네로이드 기압계를 활용하면 이동하면서 계략적인 표고의 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기압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계략적인, 즉 대략적인 높이값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기압 수준 측량은 어떤 방법을 하느냐? 자, 단측법과 동시관측법이 있어요. 단측법은 하나의 기압계와 온도계를 이용해서 시작점에서부터 차례로 관측점까지 진행해 나가면서 관측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값을 이용해서 시작점의 기압 상태의 변화를 비교하는 거죠. 동시관측법은 두 개의 기압계를 구하려는, 즉 고저차를 구하려는 양점에 하나씩 놓고 동시에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기압 변화에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오차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단칙법보다는 정확한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수준 측량의 모든 얘기를 다 끝냈어요. 수준 측량의 얘기를 끝난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1차원 측량에 대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나하고 차례대로 공부해 왔다면 지금 골조 측량에 대한 얘기도 끝났고 2차원에 대한 얘기도 끝났고 1차원 관측에 대한 얘기도 지금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3차원 관측, 보다 현대적인 관측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어 나갈 거예요.